사마천의 사기 만석군 열전. 만석군은 원래는 이름이 석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조나라에서 온나라로 이쪽으로 넘어와서 살다가 어느 날 한 왕인 유방이 항우를 이제 싸우러 가고 있는데 그때 석분이 유방을 만나게 됐어. 15살 때였는데 몇 마디 말을 해보니까 너무 태도가 공손하고, 그래서 너희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엄마는 눈이 멀었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검고를 칩니다. 그래서 이 공손한 태도에 한왕은 이 사람을 문서관리를 맡기고, 그 검은고를 치른 누나는 우미인 뭐 하는 미인이 이쁜 여자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이 미인이 그 빈을 말하는 건였습니다. 그래서 빈을 삼았습니다. 석분은 효문제 때는 태자를 교육시키는 일도 맡아서 했었는데 그 태자인 경제가 왕이 된 다음에 너무 가까운 사람 가까이 두기가 좀 못하니까 지방으로 보냈어. 그런데 석분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건이고 둘째 셋째도 만석군 이천석의 쌀을 거두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넷째가 경이고, 그래서 건이 첫째, 막내는 경이. 그래서 옛날에 고건이 경이 건이라는 이름으로 책에 교과서에도 실렸었는데 경이는 아주 똑똑하고 이쁘고 건이는 좀 약간 부족했지만 나중에 고건 국무총리 동감 이번에 대통령도 될 뻔했던 그 사람 건이 경이, 그 집안에 아주 효성스럽고, 그래서 황제가 음식을 하사해 줄 정도로. 근데 석분에게는 이천석이, 건이도 이천석을 받았고 둘째 셋째도 이천석, 경이도 이천석.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넷을 합치니까 250 만석이 됐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만석군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무제 2년에는 건이를 낭중령인 왕장을 처벌할 때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유학을 숭상하는 이런 하면서 건의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뭐 왕에게 대해서 뭔가를 건의하고 그 심경을 거스르는 일을 안 하는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석건이는 신중하면서 아주 그냥 그 유교적인 태도를 가져서 아버지를 아침마다 문안을 드리고 옷을 잘 반듯하게 해서 드리고, 또 황제하고 말을 할 적에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데 조정회의에서는 말을 잘 안 해. 신중한 태도. 그리고 어떤 상소를 올리는데 그게 반환이 돼갖고 나왔어. 상소도 별로 올리지 않지만 보낸 게 반환이 됐을 때 석건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울분을 갖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잘 보니까 말맞자가 말의 발이 4개고 꼬리가 이렇게 해서 점이 5개가 찍혀야 되는데 4개를 찍었구나. 이러면서 말을 하는 조심하는 몸가짐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술에 끄는 말이 몇 마리냐 하고 왕이 물으니까 한 마리씩 채찍으로 탁탁 쳐서 히힝 하는 소리가 6번이 울리니까 6마리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대답을 해서 왕의 마음에 아주 들었었는 것 같습니다. 그 막내인 경이는 내사라는 벼슬까지 했다고 이제 적혀 있고, 마을 입구에 내리면 이 사람도 역시 이 식구들이 모두 무지하게 조심스러워.
그래서 석경은 내사라는 벼슬을 하고 있음에도 마을이 끄어오면 벌써 말에서 내리고, 그리고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조심하고, 식구가 다 모든 것을 조심해. 무제 18년에는 태자대부가 됐다가, 또 그 뒤에는 어사대부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승상이 됐다가, 이렇게 벼슬이 승승장구했는데, 봉선 의식을 치르면서 국고가 이제 굉장히 바닥이 나자, 다른 사람들은 이 국고를 빨리 걷어들여야 합니다. 뭐 석경 9년 경이 석경 9 이때는 유랑자가 200만이고, 그리고 그 호적이 없는 사람이 40만이나 되는 혼란스럽고 힘든 때였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신하들은 다 임금에게 뭔가를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뭐 봉선의식을 좀 줄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석경은 그런 건의의 힘을 보태지 않고 사직서를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무제는 사직서를 낸 석경을 그것을 반려해서 돌려주고 역시 그대로 자기 자리에 있게 했고, 그 밑으로 만석군 석분의 밑으로는 2000석을 가지는 자손이 13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석군의 집안은 아주 일대만 부유하고 부귀를 누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2대, 3대까지 쭉 그렇게 됐는데, 여기 바탕은 굉장히 공손하고 조심하고 이러는 거라서 이것을 적은 사마천의 생각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냥 그림을 탁 그리듯이 그렇게만 묘사해 두었습니다. 19. 만석군 열전. 성실하지만 웅대한 구상은 없다. 성실하지만 웅대한 구상은 없다. 만석군 열전. 만석군 일가는 학문을 익히지 않았고 오직 성실하고 신중한 사람들이었다. 본문에서 가장 뛰어난 점은 풍자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때때로 황제로부터 음식을 하사받는 일이 있을 때 마치 황제 앞에서와 같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먹었다 라는 기술은 주인공의 공경스러움을 칭송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우매한 주인공인 석분에 대한 신랄한 풍자의 뜻을 담고 있다. 또한 석권은 낭중령으로서 진언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좌우의 사람들을 물러나도록 한 다음 마음에 품은 말을 솔직하게 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울리는 말이었다. 하지만 조정의 회의에서는 오히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았다 라는 표현에서도 주인공의 그 이중적이고 허위적인 태도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해설했습니다. 만석군이라는 호칭의 유래. 만석군의 이름은 석분이다. 그의 아버지는 조나라에 살다 진나라가 천하통일했을 때 한해 땅에 온 지방으로 이사했다. 부친을 따라 한해 땅에 살고 있던 석분은 한왕, 즉 유방이 항우를 공격하기 위해 한해 땅을 지나게 되었을 때 당시 15살의 말단 관리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왕의 휘하에 들어가 시중을 들게 되었다. 한왕은 그와 얘기해보고는 그의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매우 귀여워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한왕이 그를 불러 물어보았다. 부모님과 형제는 있느냐? 예, 어머님이 살아계시지만 앞을 못 보시어 집안이 가난합니다. 또 누나가 한 명 있는데 검은고를 좋아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한왕이 다시 물었다. 너는 나를 계속 따라다닐 생각이냐? 예, 저희 있는 힘을 다해 받들고자 합니다. 한왕은 즉시 석분에게 벼슬을 주어 의전 행사와 문서관리의 일을 맡게 했고 그의 누나를
미인으로 삼았고, 미인은 비빈의 칭호입니다. 미인으로 삼았고 집도 장안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만석군이 얼굴이 조금 잘생겼던 것 같으네. 아이돌같이 생겼나? 석부는 학문에 뛰어나지 못했지만 공손하고 건실한 점에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 그리하여 석분의 벼슬은 계속 높아졌는데 효문제 때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람들의 추천으로 태자를 교육시키는 태자 태부라는 직책에 임명되었다. 후에 그가 가르친 태자였던 효경제가 즉위하자 그의 벼슬은 더욱 올라 구경의 지위에까지 올라갔지만 경제는 그가 너무도 예의 바르고 건실했기 때문에 곁에 계속 있는 것을 거북하게 여겨 지방의 재상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했다. 그런데 석분에게는 장남 건부터 차남, 삼남, 그리고 막내 아들 경까지 모두 착실한 선비로서 효행이 깊고 행실이 단정했고 벼슬도 모든 아들들이 모두 2000석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경제는 말하기를 석분과 그의 네 아들은 모두 2000석이니 합치면 만석이로군. 부귀와 은총이 한 집안에 다 모여있소. 라고 말하고는 이후부터 석분을 만석군이라고 불렀다. 효 경제 말년에 만석군은 은퇴하여 고향에 내려가 있었으나 상대부의 신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계절의 궁중 행사 때마다 초대되어 황제를 만날 수 있었다. 그때에도 그는 수레가 대궐문을 지날 때면 반드시 내려서 허리를 굽히고 빨리 걸었으며 황제의 수레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타고 있던 수레의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고 예의를 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손들 가운데 벼슬을 한 사람이 인사라도 오게 되면 상대가 아무리 지위가 낮더라도 반드시 예의를 갖춰 맞았으며 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자손들 중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꾸짖지 않고 먼저 스스로를 꾸짖고 자기 방에 들어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렇게 되자 자손들은 서로 잘못을 밝혀 연장자를 통해 매를 맞을 각오로 웃옷을 벗고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는 용서해 주었다. 또한 만석군은 성인이 되어 관을 쓴 자손들과 같이 있을 때면 항상 관을 썼는데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딱딱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늘 자연스럽게 대했다. 그리하여 하인들도 감회를 받아 언제나 즐거운 자세로 지냈으나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조심하는 것만은 잊지 않았다. 때때로 황제로부터 음식을 하사받는 일이 있을 때 마치 황제 앞에서와 같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먹었다. 그리고 친척 가운데 불행히도 누가 죽게 되면 진심으로 슬픔과 위로를 표했다. 그의 자손들도 만석군의 가르침에 따라 효행과 성실함에 힘썼으므로 그 가족의 명성은 천하에 드높아졌고 심지어 제나라와 노나라에 이름 있는 유학자들까지도 스스로 만석군 집안에는 도저히 미칠 수 없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성실하나 웅대한 구상이 없다. 한무제 2년에 낭중령 왕장이 유학을 숭상하다가 처벌되었다. 이때 태후는 선비들이란 형식에만 시끄러울 뿐 실속이 없고 이에 비해 만석군의 집안은 커다란 권위는 없지만 겸손하고 신중하다고 생각하여 만석군의 장남 석간을 낭중령에 임명했다. 막내 아들 석경은 내사에 임명했다. 장남인 석건도 이미 나이가 꽤 들어 백발이 성성했지만 아버지 만석군은 여전히 정정했다. 장남인 석건은 낭중령이 된 후에도 5일마다 휴가를 내어 아버지를 찾아가 문안을 드렸다. 인사가 끝나면 머슴을 시켜 아버지의 속옷을 가져오도록 하여 자기 손으로 직접 빨아 다려서 그것을 머슴에게 보내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도록 몰래 하게 했다. 석건은 낭중령으로서 진언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좌우의 사람들을 물러나도록 한 다음 마음에 품은 말을 솔직하게 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울리는 말이었다. 하지만 조정회의에서는 오히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았다. 그래서 황제는 더욱 그를
가까이 하면서 존경하고 예우하였다. 그 해설에서는 이 부분을 그 풍자, 사마천의 풍자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는데 이중적인 성격이라고 자세일 수도 있고, 만석군이 장안근교로 만석군이 장안근교로 이사했을 때 석경은 술에 취해 마을 입구에 들어서서도 술에서 내리지 않았다. 술에 취해서 마을 입구에 들어서서도 수레에서 내리지 않았다. 항상 내렸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만석군은 크게 화를 내며 일체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석경이 웃옷을 벗고 엎드려 용서를 빌었지만 만석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에 장남인 건을 비롯해 온 집안 식구가 웃옷을 벗고 용서를 빌자 만석군은 그때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비난했다. 내 사라면 대단한 벼슬이야. 그가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의 유지들이 모두 무서워서 도망갈 것이고, 그래서 내사는 기고만장하여 수레에 탄 채 거드름을 피우는 게 당연하겠지? 그리고는 석경을 물러나도록 하였다. 그 뒤로는 석경은 물론이고 모든 가족들이 마을에 이르게 되면 빨리 수레에서 내리게 되었다. 무제 16년에 만석군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장남 건은 아버지를 잃고 너무 슬픔에 빠져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여 걸음을 겨우 걸을 정도로 되어 결국 1년 후에 아버지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다. 만석군의 아들과 손자들은 모두가 효자였는데 그 중에서도 건은 아버지 만석군보다도 더할 정도였다. 언젠가 건이 낭중령으로 있을 때 황제에게 상소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글이 반환되었으므로 건이 다시 읽어가는 도중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글자를 잘못 썼지 않은가? 말 맞지 않은 네 다리를 뜻하는 4개의 점과 꼬리를 뜻하는 선이 합쳐 점이 5개인데 4개밖에 안 찍었구나. 폐하께서 꾸짖으신다면 죽어 마땅할 죄다. 그의 조심하는 몸가짐은 매사에 있어서 모두 이런 정도였다. 만석군의 막내 아들 경이 어느 날 황제를 수레에 모시고 궁 밖으로 나왔다. 그때 황제가 물었다. 이 수레를 몇 마리의 말이 끌고 있어? 그러자 경은 채찍으로 말을 하나하나 세고 난 다음 손가락을 꼽아 6마리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만석군의 아들 중 석경이 그나마 가장 소탈하고 대충 하는 편이었는데도 그런 정도였다. 석경이 제나라의 재상이 되자 제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지방가풍을 부러워하여 일일이 명령할 필요도 없이 모든 일이 잘 다스려졌다. 그 후 제나라 사람들은 석경을 위해 석상사라는 사당을 지었다. 한무제 18년 석경은 태자탭으로 임명되었으며 7년 뒤에는 어사탭으로 영전되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당시 승상이 죄를 지어 좌천되자 황제가 석경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만석군은 선제께서 중용하셨던 인물이며 자손들은 모두 효자로 이름이 높다. 이에 어사대부 석경을 승상에 임명하노라. 그때 한나라는 남쪽으로 월나라를 무찌르고 북쪽으로 조선을 공격하였으며 동쪽으로 조선을 공격했고, 조선이 나와서 말이 꼬이네. 북쪽으로는 흉노를 내물고 서쪽으로는 대원국을 정벌하였다. 또 황제는 천하를 시찰하며 낡은 사당을 수리하고 봉선의식을 거행하였다. 봉선의식이란 천지에 지내는 천자의 제사. 천자만이 이 봉선의식을 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태자였던 제나라 황공도 이 봉선의식을 행하고자 했지만 결국 못했고, 진시황은 봉선의식을 행하고자 했지만 봉선의식을 갔던 중 일진 광평이 불어닥쳐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선의식을 거행했는데 이처럼 나라에 할 일이 많아지자 국고가 아주 바닥이 나게 되었고, 그리하여 조정은
그 대책 마련에 골몰했다. 그래서 황제는 상홍왕 등에게 재물을 장만하도록 징발하도록 하고 왕원서 등에게 법을 가혹하게 집행하도록 했으며 이관 등에게 유학을 진흥하도록 했는데 이들은 모두 국영의 지위에 올라 권력을 농단했기 때문에 승상의 결제도 없이 많은 정책이 시행됐다. 그것은 승상이 다만 충직하고 언행에 신중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석경은 9년 동안 재직했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할 만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시 나라가 어지러워 유랑자들과 난민이 많이 발생했는데 관동지방만 해도 유랑자가 200만 명에 호적이 없는 사람이 4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자 중신들이 논의 끝에 유랑민들을 국경지대에 강제 이주시키는 방안을 황제에게 제안했다. 황제는 승상은 연로한 데다가 조심성이 많아서 이 논의를 함에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승상에게 휴가를 준 다음 어사대부 이하의 중신들과 그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석경은 승상의 직책을 다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겨 사직서를 제출했다. 승상 이 사람을 배려하는 임금님의 마음이 아주 대단합니다. 신은 분에 넘치게도 승상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늙은 몸으로 폐하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국고는 바닥나고 많은 백성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죽어서 마땅합니다. 하오나 폐하께서는 신을 불쌍히 여기시어 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신은 이제 승상의 인수를 반납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현명한 사람이 등용될 수 있도록 할까 하오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무제는 사직서를 반려시키고 글을 내려 석경을 질책하였다. 국고는 이미 비어있고 백성은 가난으로 방랑하고 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그 책임도 지지 않고 물러나려 하는가? 더구나 유랑민을 국경지대로 이주시킨다 하여 백성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그 책임을 남에게만 떠넘기려 하는 것이오? 석경은 몹시 부끄러워하며 다시 이를 보게 되었다. 그는 오직 법을 충실히 지키며 모든 일에 세심하고 조심성 있게 임했지만 백성들을 위해 내세울 만한 의견은 없었다. 오직 법. 이로부터 3년 후 석경은 세상을 떠났다. 석경은 특히 둘째 아들 덕을 아꼈는데 황제는 덕에게 석경의 뒤를 이어 제후의 지위를 잇게 했다. 덕은 뒤에 벼슬이 높아졌지만 죄를 지어 사형을 받게 됐는데 국가에 대한 과거의 공을 참작하여 속죄금을 물고 평민이 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석경이 승상으로 있을 때 만석군의 자손 중 관리가 되어 이천석의 직책에 이른 사람이 무려 13명이나 되었다. 태사공은 말한다. 장자는 일찍이 군자는 말을 하는 데에는 어눌하지만 행동하는 데에는 민첩하다 라고 했는데 이는 만석군, 걸릉후, 장숙과 같은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로 인해 그들의 교화는 성급하거나 모질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정치 또한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다스려질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평을 삼아 천은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도 사람들이 궁궐에 들어가면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또 말로 선자 말로 망한다. 또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이런 말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이 참 많은데 또 말은 조리 있게 잘 할 수 있게 있으면서 조심을 해야지 되는 건가?